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 중학생 남매인 자녀, 늘 퍼주는 친정과 치 떨리는 시가.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엄마? 밥은 먹었어? 그냥 대충 먹었지 뭐, 엄마. 대충 먹지 말라니까. 너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해놨으니까 들러서 가져가라. 나 민서 픽업 중이니까 다시 전화할게요. 잠시 후 시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민서 아빠 오늘 아침 먹고 출근했니? 네, 오늘 아침에도 잘 먹고 출근했어요. 민서 아빠 든든히 먹여라. 가장이 잘 먹어야 가정이 사는 거야. 네, 어머니. 그나저나 네 시아버지가 갈비가 먹고 싶으시대. 갈비 좀 재워서 와. 집에서도 손끝 까딱 안 하는 시엄마는 가까이 사는 절 늘 부려먹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시가와 멀리 이사 가려고 했을 때 시엄마는 시금을 전폐했죠. 효자 중에 효자 남편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고 시가 옆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혼한 해 만회했지만 커가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시엄마에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올 거니?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엄마. 나 시장 좀 가야 돼서. 갈비 좀 재야 돼. 그렇게 친정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시가가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효자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녔지만 성실했고 그 대가로 시간이 흐를수록 연봉도 올랐죠.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부모는 장남인 남편에게 늘 돈을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에 나간 돈만 억 단위입니다. 월세로 사는 시부모의 집을 전셋집으로 바꿔준 것도 저희 집이었죠. 애들 둘 키우기도 넉넉지 않은데 시부모는 병원비를 달라 했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했고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효자인 남편은 시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 살림을 하는 저는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러면 효자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이양 해드릴 거 기분 좋게 해드리면 좋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님도 날 귀하게 키우셨어. 장모님 댁에도 안마의자 놔드리면 되잖아. 당신 엄마가 사달리는 그 안마의자 300짜리야. 우리가 뭐 삼성가야? 안마의자를 두 집에 다 해드리게?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 결국 전 그 좋다는 안마의자를 시부모에게는 사드리고 친정에게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가난한 시간은 저희가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지만 친정엄마는 아파트 청소를 하며 모은 돈, 서러운 돈인 그 7천만 원을 저에게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숙이니? 집에 좀 올래? 엄마, 시엄마가 뭐 좀 해달라고 해서 또 가봐야 돼. 그럼 갔다 와서 집에 좀 들려라. 애들 학원에서 오는 시간이라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말은? 주말에는 시가 가족 모임 가야 돼. 신우 아들 생일이라서 모인다네. 그럼 네 엄마는 도대체 언제 볼 거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엄마였습니다. 제가 일이 있다고 하면 네 일이 먼저지, 시댁이 먼저지 하는 엄마였습니다. 큰딸은 캐나다에 있어 자주 못 본다고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너도 이렇게 보기가 힘들구나. 같은 서울에 살면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무슨 일 있어? 엄마는 순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너머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옆에 아빠가 있었는지 아빠는 엄마의 핸드폰을 빼서 제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얼마 안 남았댄다. 폐암이란다. 폐암. 저는 처음으로 시간을 제쳐두고 친정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해놓은 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고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폐암일 리 없잖아. 평생 담배 한 번 안 펴봤는데 무슨 폐암이야. 말도 안 되잖아. 다른 병원 다 가봤다. 폐암이래. 맞대. 빅파이브 병원 간 거 맞아? 큰 병원 간 거 맞아? 내일부터 병원 돌아나라. 허공에 눈을 두던 아버지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네 엄마가 신경 쓰이는 거냐? 네 엄마가 너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는 몰라라 하더니 네 엄마 아프니까 이제서야 오는 거야? 내가 언제 엄마를 신경 안 써요? 네 엄마가 부르면 너 한 번이라도 잭각 온 적 있어? 딸이 무슨 벼슬이라고 네 엄마한테 얼굴 한 번 못 보여줘? 네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맨날 너 걱정인데. 아빠도 슬픈지 괜히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괜히 왜 애한테 그래? 엄마, 나 이번 추석에는 엄마랑 같이 보낼래.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우리 산책도 하고 아니 우리 여행 갈까?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했잖아. 우리 일본이라도 갈까? 엄마는 울음이 터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시댁에 가야지. 그놈의 시댁은 김서방이 챙기겠지. 난 이제 우리 엄마 챙길래. 엄마, 일단 나랑 병원 다시 가. 응? 치료할 단계는 지났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치료 방법이 없대. 그냥 남은 세월 기쁘게 살래.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네 언니가 보고 싶다. 네 언니 보러 캐나다에 같이 가자. 너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정말 죽음이 가까워져서 그런 걸까요? 생전 어디 가자, 뭐 먹자, 뭐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바라며 믿지도 않은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제게서 뺏어가지 말아달라고요. 고집을 부려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순회했지만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길면 1년? 남편에게 엄마가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번 추석은 친정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 캐나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 엄마 칠순 기념으로 방콕 가기로 했잖아. 당신 지금 내 말 못 들었어? 우리 엄마가 폐암 말기라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 칠순 기념인데 장남인 내가 안 갈 수 없잖아. 쥐뿔도 없는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착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착하다는 그 단어가 이기적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 혼자 가. 아니면 애들 데리고 가던가. 난 우리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며느리 없는 여행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어? 당신 엄마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이건 이해해 주시겠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한 착각이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벽히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내 칠순기념 여행인데 네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전화기 너머 시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명절 당일날 친정에 가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 아쉬운 소리 하시고 신우 보고 가라고 저 붙잡으시면서 못 가게 하셨잖아요. 저 이번 추석은 친정엄마랑 보낼게요. 시엄마에게 처음으로 할 말을 해봅니다. 나는 너 안 가면 안 간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군요. 시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장남인 아들과 둘째 딸, 셋째 아들은 그런 엄마의 눈치를 보며 늘 엄마의 말에 순종했죠. 잠시 후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작 3박 4일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칠순기념이잖아요. 너무한다, 진짜. 며느리인데 도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엄마만큼 예의 없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저 이번 추석은 친정에서 보낼게요. 오빠 말로는 언니가 언니 부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했다던데 혹시 여행 가고 싶어서 사돈어른 폐암 걸렸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면 시가가 아니죠. 시엄마의 막내 아들도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 지금 시금 전폐하시고 들어 누우셨어요. 당신 생일에 온 가족이 해외로 여행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양반이 지금 곡기를 끊으셨다고요. 이러다 우리 엄마 병 걸리면 형수가 책임질 거예요? 지긋지긋한 시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도 내팽개치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해준 전복죽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아까 사부인이 나한테 전화하더라. 사부인 생일이라고 추석에 온 가족 여행 가기로 했다며. 방콕으로. 엄마, 나 안 가. 언니가 비행기표 끊어준대. 캐나다 오래. 언니가 자기 사는 거 엄마 아빠한테 꼭 보여주고 싶대. 캐나다에 있는 언니에게 엄마의 소식을 전하니 언니도 핸드폰 넘어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경수가 그러면 안 돼. 일단 추석에는 시댁이랑 여행 가. 추석 지나고 캐나다 가도 되고 아니면 네 언니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도 되고. 싫어. 맨날 시가만 챙기느라 엄마 챙기지도 못했단 말이야. 이번 추석에는 무조건 엄마랑 보낼 거야. 다녀와. 사부인 칠순기념인데 챙겨드려야지. 네 엄마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그렇게 추석 연휴를 시가와 함께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저만 빼고 시가 식구들은 모두 신나 보였어요. 전업주부인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캐나다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출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남은 기간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석 당일 방콕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누워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 직감했습니다. 네 엄마 소풍 갔다. 머나먼 곳으로 소풍 갔어. 저는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사지 샵을 나올 때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인 시엄마가 혼잣말 하듯 말했습니다. 사부인은 왜 하필 내 생일에 돌아가신다니. 저는 애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자인 남편도 장모상은 어쩔 수 없는지 자기 부모를 방콕에 놔두고 따라오더군요. 내 고향 한국에는 엄마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엄마가 너한테 남긴 편지다. 아빠는 제게 엄마가 남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엄마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장문의 편지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잘하고 있다며, 내가 자랑스럽다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살라는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시가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불효녀니까요. 시가와 인연을 끊어 이제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은데 엄마랑 여행도 갈 수 있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엄마에게 답장을 써야 하는데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 날 최고로 사랑해준 건 엄마인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 엄마 미안해. 다음에는 내 딸로 태어나? 사랑해, 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